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HLB 파나진이 10조 원에 이르는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오늘 자회사 바이오스퀘어는 식약처로부터 RSV에 대한 체외 진단 의료기기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7포인트 넘게 오르며 2,862.2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 연중 최고점을 갈아치우는 모습 토해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2년 5개월 만에 최고점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하나에너지가 주식계좌 하나의 지분 8%를 공개 매수합니다. 한화에너지는 김동관 부회장과 김동원 하나생명 사장, 김동선 하나갤러리아 부사장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삼성 SDI가 미국 최대 전력 기업에 1조 원 규모의 ESS용 배터리 납품을 추진하면서 오늘 강세 마감했습니다. 또한 관련주 흐름도 좋았는데요. ESS 관련주 잠시 후 본 방송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상승불 견체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내놨는데요.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 14배 이상 크게 증가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LG전자도 잠정 실적을 내놓은 바가 있었죠. 역시 2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자랑하는 성적표 당당하게 공개했습니다. 또 시장을 뒤흔들었던 것은 HLB 그룹주였는데요. HLB 파나진이 식약처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았다라는 이슈 속에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룹주 역시도 일제히 급등 마감하는 데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죠. 우리 전문가님께서 제약바이오 정말 뭔가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본 방송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다음 주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1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로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최인성입니다. 전문가님, 네.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하루였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실적이 너무 좋아서 반도체가 가겠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네. 근데 제약바이오가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님이 괜히 제약바이오 한 게 아니었구나. 역시 시장을 읽기는 전문가님의 제약바이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약바이오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러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코스닥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약바이오의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는 바로 언제?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을 때 그 하락한 구간이 저점이라는 판단이 된다면 그 자리에서는 없었던 뉴스도 만들어지면서 나오고 제약바이오의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첫 번째.
핑크색 지지선이 어딘가에서부터 올라왔죠. 그러면서 이 자리가 지지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상승이 나오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파란색 저항선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상대적으로 코스피 쪽에 대형주 쪽에 힘이 쏠리면서 코스닥에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은 이 구간에서 아주 오랫동안 개별 종목들의 하락분이 나오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또 지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했죠.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지지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의 어떤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건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테마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 개별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선두주자가 누구였느냐? 단연 HLB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HLB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하한가를 맞으면서 내려왔는데 그 내려와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생각했을 땐 어떤 자리냐?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 적당히 내려갔어야 되는데 좀 심각하게 내려왔네. 이러다가 FDA 재승인 이슈가 나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텐데 그러면 그 기술적 반등의 폭은 상당히 클 수 있겠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FDA 승인이 불발됐다라는 이슈로 주가가 내려간 것이 아니죠. 승인 심사를 다시 받아라라는 내용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한 거고 그 하락분이 너무 컸기 때문에 HLB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밖에 보여지지 않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위치였는데 한 가지가 더 있었죠. 코스닥이 바닥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또 한 번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단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추진체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단연 제약바이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형물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여줘야 됩니다. 무엇을? 매출과 영업이익,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이 여럿 있죠. 그중에 무형물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게임주, 그렇죠? 엔터주도 포함되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음반 판매량을 통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직결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무형물의 기업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게임 산업 그리고 제약바이오까지 이 두 섹터만 보시면 된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 게임 관련주들은 지금 AI 산업으로 진출하지 못하면 여기서 더 큰 성장을 이룩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만이 주가를 아무 때나 뉴스 한 번, 두 번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수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들도 같이 따라 움직여주는 모양새를 보여줘야 할 텐데 왜 제약바이오 주가가 올라가면 지수가 상승을 합니까? 라는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은 말 그대로 제약이 없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제약이 없어요. 왜? 뉴스 한번 내보내주고 이것으로 이제부터 매출을 만듭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5년 넘게 영업이익 적자, 매출액도 끽해봐야 5억, 10억밖에 못 버는 그 기업이 시가총액은 3천억이 넘었는데 그 기업이 이번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진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으로 진입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 바로 지금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만 자, 올라갈 수 있는 갭이 여기까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70% 정도까지는 제약바이오의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게 뭐가 있을지에 대한 고심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네, 그 고심은 바로 우리 전문가님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 있습니다. 질문 한번 받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 진짜 삼성 SDI가 오늘 1조 정도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음봉 마감했습니다. 되게 미미했고 오히려 관련주가 조금 더 상승 탄력 붙는 느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혹시 삼성 SDI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관련 테마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2차 전지로 묶여서 가는 건지 그런 거예요? 아, ESS 사업이 ESS가 더 크죠. 네. 그래서 그렇구나. ESS라고 하면 네. 우리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ESS 뭘 뜻하느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에너지를 저장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ESS가 지금 시장에서 왜 각광받고 있느냐? 여러분 계속적으로 전기차는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2차 전지 안 좋다라고 얘기한다고 전기차 쪽을 안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전기차 메인 섹터로 봐야겠죠. 전기차라고 글을 써놓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들을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 2차 전지일 수도 있고요. 리튬이라고 적겠습니다. 리튬. 또 뭐가 있습니까? LFP 있죠. 그 다음 또 뭘 봐야 될까요? 태양광, 신재생이라고 적겠습니다. 신재생. 신재생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충전소 때문이죠. 그러면 충전 인프라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안전성. 안전성은 지금 무엇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율주행이 되겠죠. 자율주행. 여기까지만 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빅 이벤트는 뭐였습니까? 폐배터리, 그렇죠? 폐배터리까지 저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제가 안 보고 있는 건 여기입니다. 여기만이에요. 신재생 에너지 이쪽은 지금 또 뭐랑 엮여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금 경쟁 뭐 때문입니까? 총선 때문이죠. 그렇죠? 그것까지 같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안전과 직결되는 자율주행은 또 뭘 하고 있습니까? 테슬라. 이번에 중국에 왜 들어갔습니까? 판매량,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들어갔죠. 뭘 들고 들어갔습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부분이 아직까지 안 됐다가 이번에 바이두라는 중국 내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만들면서 진출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중국 이외의 국가들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대륙에서 테슬라가 판매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건 엄청난 호재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ESS는 어디에 속할까요? 돌아서 일로 들어갑니다. 왜? 충전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땅덩어리가 작죠. 작기 때문에 충전소가 그나마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땅덩어리가 너무 넓다 보니까 한 번 충전했을 때 500km 정도를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 충전소까지 가는 거리가 500km가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 더 많은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 그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ESS는 당연하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전선 관련주가 들어가겠죠. 왜? ESS가 있다고 그 ESS를 통해서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걸 만들려면 태양광밖에 없을 텐데 태양광 패널로 그만한 구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비용을 누가 낼 것이냐라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전선주의 주가가 폭등할 때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주의 주가가 폭등할 때 마찬가지로 전력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SS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하지만 이번 상승 파동은 1차 상승 파동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2차 상승 파동이 예견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언제로 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실적이 나올 때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때 실적이 나왔을 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 이번 파동의 고점에 물려서 오랫동안 예를 들면 전선 관련주를 봤을 때에도 화장품 관련주를 봤을 때에도 6개월 정도의 말미만 있으면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ESS 관련주는 6개월이 될지 9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 ESS 관련 종목들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이제 딱 상반기 첫 번째, 하반기 첫 번째 주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네. 다음 주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어떤 섹터 괜찮을까요? 다음 주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조금 주도하는 모양새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네. 이유 중에 첫 번째로 꼽아볼 수 있는 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반도체 쪽을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호실적으로 어느 정도 마킹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개별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키 맞추기를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리튬과 관련된 내용들, 뭐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잠깐 반짝였다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의 종목들은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된다? 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더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말인 즉 올라가는 놈이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조정받고 눌리고 있는 종목은 더 크게 눌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이번 주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며 눌리고 있는 종목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금요일장임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본 종목들이라면 다음 주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다음 주 제약바이오 관심 있게 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무더운 여름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책이었는데요. 사실상 토르 기법이다. 그대로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이 토르 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토르 기법으로 포착한 종목들 중에서 수익률 탑5 성적표 공개합니다. 토르기법으로 포착해낸 수익률 탑5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드팩토와 A팩트는 100% 가까운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3 종목 모두 세 자릿수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4위에는 제약바이오 종목 툴젠이 자리 잡고 있고요. 1위와 2위 종목은 모두 전력설비 전선 관련 종목이네요. 가온전선은 2월 20일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제시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0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성적표 지금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월 초에 포착해주신 재룡전기 320% 상승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여드렸던 이 성적표는 모두 다 토르 기법을 기반으로 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살짝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권은 기본이고요. 두 가지는 당연히 매뉴얼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처럼 저희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저희 접수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로 문자 메시지 편안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문가님. 네. 그러면 이 토르기법 아직 모르시는 분들, 받지 않으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토르기법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테고 리뷰도 하나 해주셔야 되잖아요. 아디다스 관련해서 이 종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까지 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솔직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만 들고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자리를 미리 생각하고 진입을 했으나 거기서 추가적으로 밀렸을 때 거기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싶은데 토르기법 물론 좋습니다. 여러분들 토르기법 가져가시면 돈 버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토르기법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수익 구간에 있다 하더라도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저점에서 잡았어도 말이죠. 못 팔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고점에서 잡았을 때도 명확한 근거만 있으면 수익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 팔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내려오겠죠. 그럼 중요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매도하는 자리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곳에서 지금 이 자료 화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건 핑크색 지지선,
매수가 가능한 자리. 하지만 핑크색 지지선에 닿았다고 무조건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올 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올라올 때 매수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매도는 어디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파란색 저항선이 되겠죠. 그런데 파란색 저항선이 내려오게 될 경우엔 목표 가격을 마찬가지로 낮추는 겁니다. 내가 이 종목으로 200%의 수익을 기대하고 진입을 했어요. 그런데 파란색 저항선이 내려오면 몇 퍼센트? 아, 이 종목 50%밖에 수익 못 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신 이후에 목표가까지 올라가는지 그리고 올라가는 동안 악재가 없는지만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이에요. 바로 화승엔터프라이즈. 아디다스와 관련된 종목이며 지주사이고 화승그룹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디다스와 관련돼서 매출이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를 뭘 했었느냐? 2019년 코로나 이전이죠. 2019년 기준 아디다스 내 운동화 제조업체 중에서 MS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생산량이 많다. 그런데 그중에 화승의 점유율이 18%나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점점점 많이 만들 겁니다. 왜? 코로나가 이제는 거의 우리 전 세계적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조금 심한 감기 정도로 치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가 됐고 그로 인해서 운동화의 매출도 증가될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운동화 빼고 다 올라갔습니다. 의복 관련주 이미 큰 상승을 보여줬었죠. 영원무역, 한세실업 등 여러 종목들 마찬가지로 토르시노가 포착이 돼서 공략을 했었고 수익을 만들었었는데 그와 반대로 화승엔터프라이즈의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이죠. 그런데 제가 수요일 날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먼저 말씀드렸던 이유는 종가 때 몇 틱만 더 내려왔으면 핑크색 지지선이 오늘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 날 올라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거 잘못하면 매수 못하고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먼저 진입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었던 거죠. 그런데 진입 가격보다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약 1.5% 정도 내려온 자리인데 전문가님 그러면 손실 가격 구간이 있는 상황에서 핑크색 지지선이 포착이 됐으면 우리는 핑크색 지지선에 매수한 투자자들보다 손실 보는 것 아닙니까? 손해 보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핑크색 지지선 안 올리고 바로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었다고. 그렇게 되면 핑크색 지지선이 어디에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주가가 만약에 지지선이 올라오지 않고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 또 눌리겠죠. 눌리다가 핑크색 지지선이 여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생기게 되면 우리 수익 구간보다 한참 더 높은 자리에서 포착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지속적으로 종목을 바라보면서 매수호가의 매도호가의 변동성은 어떤지,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의 수급 동향은 어떤지, 그리고 이 종목의 끼는 어떤지, 올라갈 가능성은 없는지, 조금 더 있다가 뉴스가 나올 가능성은 없는지, 기준봉이 포착된 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오랫동안 같이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만큼 여러분들께 실력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만 말하겠습니다. 화승엔터프라이즈 오늘 7,220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이 정도 가격 구간에서 시작을 하겠죠. 화승엔터프라이즈 제가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면서 수익 만드는지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방송을 통해서도 아니면 저와 함께 하시면서도 화승엔터프라이즈를 어디까지 끌고 가면서 수익을 만드는지 두 눈 똑똑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근거를 말씀드리죠. 화승엔터프라이즈 600일 차트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차트가 지속적으로 내려오기만 했는데 그중에 저점을 찍었었던 날은 3월 8일입니다. 그러면 3개월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다. 그리고 핑크색 지지선이 지속적으로 내려오다가 처음으로 올라선 자리라는 것은 어디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쵸. 딱 떨어지죠. 파란색 저항선까지는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동일한 내용 동일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 전문가님의 자신감이 여실하게 제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화승 엔터프라이즈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 종목 하락세 너무나도 심해서 나 너무 고민돼요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께 직접 상담 받아보시면 됩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종목 상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상담은 문자 상담이었습니다. 종목명은 YC고요. 그리고 매수가는 17,600원 10% 비중으로 담아주셨습니다. 오늘 5% 가까이 급락 나오면서 손실권에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문자로도 같은 종목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비슷한 가격대더라고요. 함께 시청하시면서 도움받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로 주신 분은 또 특별하게 코멘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삼성전자 따라갈 줄 알고 매수했는데 도와주세요. 그거죠. 그겁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YC의 주가가 올라갈 때 저도 마찬가지로 매매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매매를 했는데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었느냐? 야, 이거 삼성전자 올라가는데 YC 혼자 누르네? 급등. 그리고 주가가 눌렸다가 삼성전자 악재가 해소가 됐죠. 퀄 테스트 통과라는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물론 사실무근이라는 내용도 나오긴 했지만 어땠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YC가 눌렸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악성 매물 털어내고 주가 끌어올리겠다라는 뉘앙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여전히 19,800원까지 일단 잡고 그 자리를 넘어선 이후에 파란색 저항선까지 보시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항상 말씀드립니다. 19,800원에서 분할 익절을 했는데 19,800원이 깨지면 두 가지 중 한 가지 선택하시는 겁니다. 19,800원을 내일 다시 넘어갈 수도 있으니 하루 정도는 홀딩한다. 혹은 17,380원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여 계신 평균 단가까지 내려오면 나는 남은 절반은 본전에서 익절해도 되겠지만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YC가 못 올라간다는 건 이상하다라는 생각으로 더 들고 가 보셔도 괜찮다라는 것. 하지만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수익권에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9,800원 자리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상담 넘어가기 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핑크선, 파란선 이 두 가지 선을 바탕으로 해서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이렇게 모든 전략을 채워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도 이 전략을 통해서 한번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는 강동 CNL 종목 네. 가지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510원입니다.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0%예요. 아, 네. 비중이 높으시네요. 2,510원. 고점에서 조금 매수한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1,999원이거든요. 이 종목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강동 CNL을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그 동해가스정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네네. 네, 대왕고래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그때 네. 구매를 했었어요. 결국에는 지금 아직까지 시추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지 않고 시장에서도 막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고 내 주가까지 올라올까라는 고민만 되시죠. 네, 그래갖고 이제 추가 매매를 하다 보니까 네. 네, 비중이 많이 50%까지. 늘어나신 상황이시고요. 네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종목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이 된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핑크색 지지선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다라는 건 추세 전환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대왕고래 시추 안 해도 됩니다. 왜? 지금 강동 CNL 같은 경우에 하고 있는 일이 뭔지는 알고 계세요? 시멘트 네, 사업, 예, 건축업이죠.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이 구간
우리가 좀 더 늘려볼게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는 아예 건설 자체가 없었으니까 좀 더 늘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면 우리 코로나가 시작되기 이전에 자리들을 봤을 때 이 종목의 적정 주가로 볼 수 있는 게 어디냐? 여기까지 봐야죠. 그러면 2,510원 위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네네네. 거기에다가 메가토르 신호가 떴고 어찌됐건 간에 어떠한 이슈이던 간에 예. 1차 상승 파동이 나왔다라는 건 지지받고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물려 있으신 상황에서 20%가 넘는 손실 가격 구간에 걱정만 되실 텐데 그 걱정을 지금 할 게 아니라 주가 올라갈 때 하시라는 거죠. 어디에서 매도할까? 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조금 지켜봐야 될 때다. 하지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두 가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 영업이익이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내용. 그렇죠? 이게 네, 가장 맞아요. 크게 마음에 걸려요. 그리고 두 번째,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 하지만 야금야금 올라와 주고는 있으니 이번 연도 안에 아직까지 분기가 좀 몇 번 남았죠. 그 분기 안에 흑자로 전환된다면 정말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수급을 보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고민을 하면서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매도보다 순매수량이 더 많다라는 것. 그렇다는 말은 주가가 다시 뛰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뛰어 올라갈 때 본전 가격 구간에서 비중 50% 중에 30%는 매도하시고 20%를 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강동 CNL의 주가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주가가 너무 높지도 않지만 매수가 자체가 산 중턱 너머에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크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전에서 30% 매도하시고요. 남은 20%는 조금 더 지켜봐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핑크선, 파란선을 이용해서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과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분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직접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당연히 가능합니다. 샵 00815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홈CNS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제가 침입할 때 7,510원 이 정도 네. 들어갔고요. 네. 비중은 50%. 비중은 56% 맞으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샘CNS 7,510원 60%인데 지금 7,100원대로 손실 구간이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샘CNS 한 번만 들어가신 거 아니죠? 네. 물타기 하셨죠? 지금 계속 하고 계신 중이었죠? 아니요. 한 번에 지금 네. 좀 많이 7,510원에 많이 매수했는데 네. 지금 가격이 어느 6천 얼마까지 너무 하락해가지고 네네. 네, 지금 몇 개월째 물려있는 상황이죠. 매수하신 이유는요? 추천이세요? 추천해서 그냥 매수를 했어요. 속상해 진짜. 자. 이게 100% 올라간다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너무 많이. 네. 자, 그러면 네. 지금부터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샘CNS가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 본전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네. 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걸 봤을 때 삼성전자 오늘 잠정 실적 발표 나왔잖아요. 네. 샘CNS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주잖아요. 네. 그러면 작년에는 적자였었던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흑자로 전환돼야 되는데 다음 분기 발표가 너무 중요한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반도체 관련주 다 올라가지만 올라가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샘CNS를 핸들링을 하는 세력들 입장에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 바닥에서 매집해서
지금 딱 수익 구간인데 여기에서 내가 아래로 집어던진다라고 했을 때 뉴스를 만들어서 집어던진다라고 했을 때 다 팔 수 있느냐를 먼저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리를 보시면 내가 매집한 평균 단가와 현재 주가의 이격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많아봤자 20% 정도 날까?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매집은 끝났는데 주가는 올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크게 빠르게 올리기에는 부담스럽다. 왜?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샘CNS가 지금 지지선을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파란색 저항선을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올리는 구간마다 나오는 움직임이 혹시 눈에 보이시나요? 네. 어떤 움직임이냐면 색깔을 달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그렇죠? 파란색 저항선 올려놓고 내려오고, 그렇죠? 또 저항선 올려놓고 내리고, 또 저항선 올려놓고 내리고 있죠? 그러면서도 이탈하지 않는 자리가 하나 있어요. 바로 어디냐? 300일 이동평균선, 그렇죠? 이 자리를 이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까지 내려오면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매집한 그들과 동일한 위치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고점을 2번이나 뚫으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이슈만으로도 샘CNS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한 가격 자체가 조금 안 좋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서 익절 자리는 파란색 저항선으로, 자 그렇다면 그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을 아셔야겠죠. 자 이렇게 보면 8,160원이 나와요. 아유 그래도 뭐 8,160원이면 10% 조금 안 되지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만에 하나 욕심이 좀 더 난다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 중에 거의 대부분 다 매도하시고 10%만 남겨놓으세요. 그 정도도 많아요. 5%만 남겨놓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중이 56%나 돼서 고민이 너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익절 자리 8,16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준비한 선물인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 3권입니다. 한 권은 토르기법 기본서가 들어가 있고요. 이 나머지 2권은 매뉴얼입니다. 안에 살짝 보셨을 때 이렇게 정말 쉽게 누구나도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손쉽게 만들었으니까요. 이것까지 모두 다 꼼꼼하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삼성전자 오, 72,500원에 네. 50%입니다. 아, 네. 너무 축하드려요. 오늘 87,100원이잖아요. 수익 구간입니다. 이 종목 더 오를 수 있을지 너무 고민되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어떤 말씀이 듣고 싶으세요? 아, 제가 네. 이게 삼성전자가 85,000원 선에 하면은 또 7만 얼마에 내려가고 또 이번에도 87,000 선에 했으니까 또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손절을 좀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또 그 이대로 조금 올라가려나 그게 궁금합니다. 그게 가장 궁금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다른 종목들은 보통 볼 때 관련주다 아니면 뭐 그와 비슷한 종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비교해 보죠. 네. 이 종목은 올라갔는데 왜 내 건 안 올라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잖아요. 삼성전자는 지수랑 비교하시면 돼요. 자 코스피 지수인데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고 이것만 보자라는 거예요. 올라갈 자리는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는데 3,3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건 기대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3,000 얼마, 2,000 얼마, 3,000포인트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못 올라갈 때 SK 하이닉스는 너무 많이 올라갔죠. 생각보다 네.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런데도 지금 저평가된다라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어요, 시장에선. 그러면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볼 때 제가 10만 원까지는 무리가 있어도 9만 5천 원 정도까지 한번 목표가를 수정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는 얘기를 오늘도 했는데 어떠세요?
네, 아우 그 정도 그래 하면 만족하고 좋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오를날 내려갈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걱정되는 어떻게- 이유가 방금 전에 우리 반도체 관련주 종목 상담했었잖아요. 방금 전에 똑같아요. 자,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오는데 주가는 계속 어떻게 된다?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오늘 또 올라갔으니까 내일부터 또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84,800원의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84,800원은 무슨 선이냐? 과거에 제가 한 5년쯤 전에 종목 2,500개 이상을 돌려보면서 다 선을 일일이 그어봤어요.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내가 생각했던 관점이 맞는지를 파악하려고. 근데 그 자리까지 지금 딱 올라온 거라는 건 이 자리 돌파하면 더 간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시도에 불발 났고 두 번째 시도 중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왔어도 내려갔다 올라가기보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시면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5,000원으로 목표가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아쉽지만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500개 종목을 다 분석하면서 만든 자료집이 있습니다. 바로 짜잔 이건데요. 토르 기법이 그대로 다 담겨 있습니다. 안에 내용 살짝 보시게 된다면 정말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도록 쓰여져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대망의 이 장바구니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르 기법으로 포착해낸 종목들 중에서 장바구니 종목 들고 와 주셨다고 했는데요. 힌트부터 살펴볼게요. 어떤 복귀가 이보다 더 화려할까요? 제약바이오 돌아왔구나. 제약바이오 관련주 들고 와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제약바이오 들고 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저는 장 초반부터 전문가님이 뭘 들고 오실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HLB 파나진 진짜 저는 가슴이 웅장해졌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이런 종목 먼저 포착해낼 수 있었을까요? 이게 좀 아쉬운 게 오늘 진 시스템도 들고 나오려고 했었는데 그니까. 네, 진 시스템은 시간 관계상 네. 오늘은 설명 안 드릴 겁니다. 자, HLB 파나진 같은 경우에는 포착한 이유는 기법이 떴기 때문이었는데, 자, 바이오 소재인 PNA 오리고마를 전 세계 독점 판매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PNA가 뭐냐?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인공 DNA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인즉 유전자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잊혀지면 안 되는 종목. 제가 방송에서 가끔가다 언급하고 있는 유전자 가위 관련주인 툴젠. 절대 잊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툴젠과 관련된 종목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종목들 또한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유전자 진단칩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바이오 소재, 암 유전자 변이 진단 키트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으며 인공 유전자 소재를 활용한 암 분자 진단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캔서 문샷에 합류된 그 기업이 바로 누구다? HLB 파나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는 뭐가 있느냐? HLB가 간암 신약 미국 FDA 승인을 재추진하겠다. 이거는 누가 봐도 불보듯 뻔한 이슈죠. 언제 나오느냐만 기다리고 있었을 뿐. 맞지 않습니까? 두 번째, 자회사인 바이오스퀘어가 호흡기 감염병 체외 진단기기 식약처 허가를 받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면 모든 퍼즐은 다 맞춰진 거예요. 주가만 낮은 위치에 있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뉴스가 없을 때 이미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던 이유가 뭐였냐?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메가토르 신호 떴지 않습니까?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자,
갑작스러운 하락이 나왔던 이유 뭡니까? HLB가 미국 FDA 식약처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다? 조금 더 개선해 줬으면,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재추진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입 밖으로 내뱉은 적은 없지만 그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너무 큰 폭으로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토르 자리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된 날은 방송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종목을 못 드렸었던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먼저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자, 지지되고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익절 자리를 잡는 겁니다.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왔죠. 얼마? 오늘 상한가인 4,290원까지. 그러면 지금 이 정도의 힘이면 내일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 갭이 뜰 겁니다. 어디까지 뜨던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3시 20분에 4,290원 위에서만 끝나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HLB 파나지는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재추진과 관련된 이슈로 매도를 감행했었던 손실본 투자자들이 다시 들어오게끔 만드는 역할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지수가 바닥입니다. 제약바이오가 더 올라가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그것의 역할을 톡톡히 해줄 수 있는 종목은 지금 현재 셀트리온이 아니라 HLB 그룹주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 그리고 올라갈 때 어떤 식으로 올라갔었는지 HLB 차트를 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야, 이 정도면 눌릴 법한데 눌리지 않네. 이거 말이 되나라는 생각을 하셨죠. 이번에 그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 또한 없다라고 생각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HLB 파나지는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 그리고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이 되면 오랫동안 눌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뭐다? 파란색 저항선을 낮추더라도 목표가까지는 도달한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저의 핵심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 또 한 번 설명드리게 된 종목은 바로 파라다이스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 토르신호는 넘어가도록 하고, 어제 말씀드린 종목이죠. 파라다이스, 카지노와 관련된 종목이고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주목해보고 있는 건 매출이 증가됐다라는 이슈와, 그죠? 매출이 증가됐다라는 이슈와 4분기에 장충동에 호텔을 착공하겠다라는 이 내용으로 더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파라다이스가 어제 안 떴어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뭘 보여드렸습니까? 3시 20분 기준 얼마짜리 차트를 보여드렸습니까? 12,630원짜리 차트를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그 10분 사이에 눈치 빠른 투자자들이 매수를 감행하면서 7호가가 상승을 했고, 7호가가 상승을 하면서 얼마? 12,700원의 종가를 형성하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됐죠. 그래서 메가토르 신호가 없어졌는데 오늘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 어디까지 끌고 가볼 수 있을지, 지금 차트에 뻔히 보이는 자리 어디입니까? 파란색 선, 그쵸? 여기를 목표가로 잡는 거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파라다이스의 주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낮아도 너무 좋은 자리죠. 그러면 저점도 이탈하지 않았고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으면 지금 이 자리 매수 못하면 후회합니다. 12,510원. 다음 주 월요일 날 진입하실 수 있을 텐데 진입하셔서 저와 함께 수익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히든 종목이 없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정말 토르 신호가 뜨고 그리고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을 수 있는 종목만 히든 종목으로 들고 오기 때문인데요. 대신에 다음 주 히든 종목 꼭 기대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 테마 HLB 그룹주와 ESS 관련주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HLB 파나진도 오늘 상한가 안착하는 기염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라다이스 살펴봤습니다.
네, 2,500 종목을 분석해서 만들어낸 바로 토르기법. 이거 선물입니다, 여러분. 안 받아가시면 너무나도 서운하겠죠. 우리 전문가님과 끝까지 함께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담 차마 받지 못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 열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때 상담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해주셨던 화승 엔터프라이즈, 또 파라다이스, 과연 오를 수 있을지 다음 주에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